주는 걸 대안이라고. 유족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유족에게 지원금 주는 거를 법안 내용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안의 이유 추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연간 2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 2천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50만 원씩 뭐 한 해 뭐 한 40기 뭐 과거에 뭐 이렇게 해왔다라는 뭐 추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너무 성의가 없고 이거 너무 뭔가 이렇게 내용을 안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라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거거든요. 지금 유족이 없는 정월군경이 24,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이장을 요청을 해도 유족이 없어서 이장 요청도 어려운데 심지어 이장 요청을 해도 2,460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40기씩 이장하면 61년이 소요되는데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작년에 그 국감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봤거든요. 작년 1년 전입니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전수조사 했습니까? 아직 전수조사 못하고 있죠. 보니까 그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꾸리셨고 이 검증위가 지금 한 5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7월 달에 1단계에 대한 이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해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좀 귀찮게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도 지금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제 그 연구원이, 검증위의 연구원이 10명인데 1단계를 조금 해보니까 이 연구원 1명이 검증이 가능한 것이 한 달에 5건 정도. 그러면 10명이니까 10명이서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50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독립유공자 전체 공적 전수조사하면 하려면 지금 인원이 많거든요. 한 45,000명이 넘는데 26년 걸립니다. 전수조사 하라 그랬더니 26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을 내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송에서도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죠. 그 밀정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 이 방송 보셨습니까 혹시? 네. 네. 여기서도 황당한 게 있었죠. 그 김다인 장군의 비서로 활동했던 이정의 위패 논란. 네. 그렇죠? 이 위패가 이정이 밀고에서 고초를 겪으신 이용래 선생 위패 바로 옆에 모셔 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대책 마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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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태만의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금년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한 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보고 그런 부분은 좀 새바람을 좀 일으켜서 하도록 하고 아까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수조사 독립유공자 그 가짜 독립유공자 식별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일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출신 성일정 의원입니다. 원 처장님, 네.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 군인사법 시행령에 보면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한 사고는 전상으로 처리하죠? 네. 적이 설치한 폭발물이죠? 네. 그러면은 적이 설치한 것을 거꾸로 보면 아군이 적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적이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적이 넘어오는 거를 아군이 설치한 폭발물에 대한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다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치는 게 동일한 게 아니라 저기 아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했으면 아군이 저기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한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저기 설치한 것만 가지고 합니까? 작전 구역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아군이 저기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지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바꾸세요. 운영한 작전 구역으로 바꿔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 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세상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대해서만 전상으로 하고 아군이 설치한 건 아니 아군은 우리 아군을 대한민국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적이 못 내려오도록?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자연적 재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나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전 그 유공자 가족 승계 문제인데 독립 후손들에 대해서 3세까지 지금 가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참전 유공자 이거 계속 문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전 유공자하고 독립 유공자하고 가족 승계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뭔가요? 정확한 기준점이 어디 있나요?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3세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예요. 가족, 부인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뭔가요? 국가 기준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의심이 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병사들 병장 봉급이 얼마예요? 병장 봉급이 얼마예요? 병장 기준 50만 원. 50만 4천 원이죠. 자, 그런데 참전 유공자 수당들이 지금 33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승계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이거? 의원님 그 보건의 혜택의 확장의 범위는 그건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을 보훈처가 내리면 안 돼요. 보훈처는 보훈가족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 판단은 국회에서 하고 정부 전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보훈가족이 의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보훈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나온 게 근간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훈처가 가가지고 예산청 설득하고 국회에 와서 설득을 해야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보훈처장으로서 지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훈처가 온 가족들 편에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정부 정책을 전부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협조를 받으세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훈처가 이념에 흔들리고 정권 코드에 맞추고 정권 실세에 의해서 흔들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사태가 나온 것이고 지금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위헌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참전 용사들 가족 승계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훈처가 앞장서서 대통령 설득하시고 국회 설득하고 예산당국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처의 위상이 존경받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그 보건심사위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정당이나 이념적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 보건심사위원이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정당에 활동을 했거나 특정한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변변호사 출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자격을 제가 봤더니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근무하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정당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이념적 대결이 심각한 구도에서 이 위원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위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출신이 위원으로 왔는데 이분이 논문을 썼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 결론을 했거나 뭐 한 점 검증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번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예. 성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열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예.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몇 차례 우리가 의원들 질의하시고 기관 분들 답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몇 차례 논란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본인들이 할 질문만 하고 답할 기회를 안 준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불만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최은열 의원님 그 의사진행 발언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네, 아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하신 것도 의원들의 권리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과 보건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대상자들의 그 중복 과다 진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2018년 가장 이용 많이 한 분 상위 5분 그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총 의료 이용일이 4,981일을 이용한 분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쇼핑이라든지 약물 운행 때문에. 또 총 진료비 사용 실적 상위 5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의료비를 이용하신 분이 1억 1,500만 원.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온 이 참전 명예수당 몇만 원 올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분들이 중복 과잉 진료로 인해서 한 분이 1억 1,500만 원을 사용한다. 비정상적이죠? 네,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이용하신 분이 1,416명이고 이분들의 1년 의료비가 26억 2천만 원. 우리 보건처 예산에 의료 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1년에? 네, 그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7,008억입니다. 7,008억. 그 중에서 1,416명이 전체 의료 보호 대상 181만 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0.08%의 이용자가 262억을 사용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분 소수의 인원이 많은 진료비를 하는 것은 좀 낭비 요소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중복 과다 진료를 통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사장님? 예, 저희들이 진료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동이 시작된 게 2017년부터 작동이 되고 저도 사실 이 보고를 최근에 들어서 한 석 달 전에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분들의 의료 진료 내역 처방 내역을 정확히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내역은 우리 공단의 위탁병원 관리단에서
위탁병원이나 보건병원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양자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서 이 환자가 그동안 어떤 내역의 진료를 받아왔고 얼마만큼 처방을 받았고 그걸 전혀 확인을 못하고 계속 처방이 나가고 있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연계 시스템이 갖추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제일 큰 거는 역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환자 정보를 서로 교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오류법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1년에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아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관리공단 차원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고 보건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건관리공단, 복지공단 이사장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 안 되시면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통해서라도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사장님, 네. 전문성을 살려서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텐데 앞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 예,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보건 주치 제도를 소개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보건 주치 제도는 거주 지역 기준으로 그 보건 근원이라는 걸 구조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주치의가 항상 근원에 상주하면서 오는 환자들의 의료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총체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 진료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에 가보니까요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그 우리 보험 대상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소 진료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게 양쪽이 다 어떤 뭐라 그럴까 한쪽은 낭비고 한쪽은 또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못해주는 따뜻한 보건을 실천을 못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특히 과소 진료 문제는 방문 진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분들을 좀 안아가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진료 시스템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건 주치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하나의 안으로서 정책 안으로서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 견해도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지금 위탁병원들이 지역 단위로 1차 진료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치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게 혹시라도 또 재정 소요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고요. 관련 전문가들의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실제로는 오히려 그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더 드리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진료를 특히 억제하면서 상당 부분의 그 재정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정 소요가 추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절감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주치 제도는 보험 주치 제도는 그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더 따뜻하게 보험 대상자를 우리가 안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라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10원 한 장 틀린 거 없다 이거지? 더 손봐줄 곳이 어디 있을까? 섬애들은 확실하게 처리했지. 애들 싹 다 보내. 그러니까 8,443억 8,330만 7,080원을 29,699개의 기관과 46만 6,981명에게 잘 전달했다. 이거지? 아, 뭐 하는 거야?
잘 모아서 잘 나눕니다. 모두 돕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얘들아, 싹 다 나눠드려. 전국! 전국의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온양선원 여러분, 아름다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유명한 낙선대 광장을 찾아오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 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훈처장으로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진작에 가세요, 누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김원웅 회장이 그동안의 친북 반미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취임 이후에도 계속 자유한국당을 무슨 친일이라는 등 뭐 한국당이 친일 반민족 세력이 뭐 커밍아웃 했다는 등,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가 부끄러워서 속기록에 올라갈까봐 그냥 이렇게 대신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보훈처에 국민의 세금에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그 대표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수수방관하셨습니까? 그냥 좌시하실 겁니까? 의원님, 정치적 중립은 저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는